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음 달쯤 유럽연합, EU가 지정한 조세회비처 목록에서 우리나라가 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이라도 조세회비처 리스트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입장을 내다봤고,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는 최근 민관 합동 TF가 첫 회의를 열고 세금 부과 방식과 과세 정보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가까운 강도로 채용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국민, 하나, 신한, 농협, 수협,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은행이 대상입니다. 검사역 30여 명이 투입된 가운데 채용 담당 임원, 부서장, 실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들의 컴퓨터를 현장에서 뒤졌습니다. 금감원은 전현직 경영진의 자녀가 채용된 정황을 여러 건 발견했고, 의심되는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5명 가운데 4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은 5%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는 응답이 68.4%에 달했고, 영향이 없다가 17.1%, 긍정적이 14.5%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2017년 가을 배추 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136만 3천 톤으로 전년보다 20.8%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 넘게 많이 생산된 것으로 재배 면적 증가와 생산량 증가로 분석됩니다. 무 생산 역시 재배 면적 증가로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한 주를 마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나마 이번 주 좀 어려웠는데 오늘장에서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거래소와 코스닥 오늘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정도로 지수의 차이가 좀 큽니다. 거래소 쪽은 기술적 반등 부분 정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에 가까운 2%가 넘는 지금 상승이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낙폭이 워낙에 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낙폭에 대한 되돌림 현상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시점이란 분석이고요. 저가 매수세 유입이 지금 나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상승한 기류 조금은 받고 있는 중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쪽 역시나 아직도 상승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이 이상 올라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가 매수 이상의 이렇다 할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런 모멘텀이 좀 부재할 것이란 예측입니다. 전기 전자업종 비롯해서 전일 낙폭이 좀 컸던 종목 위주로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에서 또 악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여행, 단체 여행 금지 소식이 다시 들려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풀려가는 것 아니었냐, 사드 갈등이 다시 나오는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사드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당국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주들, 특히나 여행, 화장품 관련주들 오늘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의 낙폭이 생기면 굉장히 크게 떨어진 만큼 오늘 상승할 때는 또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시총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4~5% 정도씩 급등이 오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로 보면 거래소 대비해서 아웃퍼폼이 굉장히 보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이고요. 오늘 일주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주장이고 다음 주 화, 수, 목 지나면 금요일은 또 폐장입니다. 그렇다 보면 2018년이 다가올 텐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내년도는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상세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 2438포인트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상승하고는 있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좀 미미한 상황이고요. 2438포인트, 0.37%만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중 저점은 2,427포인트입니다.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조금씩 올라와서 2,440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440선에서 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주체입니다. 보시면 기관 외국인 사고요. 개인은 팝니다. 기관이 2,460억 원, 외국인은 686억 원 각각 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이 좀 많이 파네요. 3,172억 원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하락 반전했습니다. 76,700원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역시나 빠졌었는데 오늘 3,000원 올라가면서 15만원대 이제 초중반까지 올라갑니다. 포스코 어제 올랐었는데 오늘은 약보합권입니다. 이제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6위, 12 종목들 네이버부터 한국전력까지 하락 종목은 안 보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네이버와 KB금융이 그나마 선방하고 LG화학, 현대모비스는 강보합권 수준입니다. 한전은 보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삼성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어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삼성 SDI 주식 처분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물산이나 뭐 삼성 관련주들이 조금 휘청휘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주사 뭐 관련되는 얘기들입니다. 신한지주는 약보합권 움직입니다. SK텔레콤은 지금 0.74% 상승하고요.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넘어가 보도록 하죠. 756포인트입니다. 상승이 16포인트가 넘습니다. 2.22%까지 상승폭 키워갔고요. 단숨에 지금 760포인트 부근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우상향 하는데 그래프 곡선이 지금 굉장히 가파릅니다. 급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이 정도니 개별 종목들도 잘 가는 종목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급조차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매수 물량이 엄청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2,850억 원, 외국인이 1,637억 원이나 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은 4천억 원을 넘게 매도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다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CJNM, 올로엔 올라가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약세였는데 조금 전 시간에 바로 턴어라운드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역시나 다 잘 갑니다. 6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티슈진,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휴지로 올라가는데 보톡스 관련주들이 오늘 더욱더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캠텍 무려 7%, 8% 상승이 나오고요. 셀트리온제약, 코미팜 모두 올라갑니다. 지금 파라다이스만이 하락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한국 단체 관광을 지금 막았습니다. 다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투심이 흔들흔들 거리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역시나 중국 관련주죠. 1.89% 유일하게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0원대까지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1,078원, 70원대 지금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겠다고 했던 세제 개혁, 세제 개편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은 상승했고요. 그 전일은 발표 당일은 또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한 건데 어떻게 당장은 기업 실적이 좋아질 테니까 우호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진 건데 이 부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 미국 세제 개혁 법안 같은 경우는 미국 S&P 500 실적의 레벨업을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18년 S&P 500 EPS 전망치가 한 145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나 뭐 8% 정도 레벨업이 된다라고 본다면 155, 158까지도 좀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18.6배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8% 정도 EPS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17.2배까지도 떨어지게 되고요. 만약에 10% 정도 증가한다라고 본다면 16.8배까지도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세제개혁 법안에 따른 내년도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우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세제개혁 법안이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긴축정책,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정책을 좀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재정 확대 정책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이 좀 휴지기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이 재정 확대 정책은 오히려 더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은 이 세제개혁 법안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반영을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내년도 실적 레벨업에 따른 증시 완만한 상승세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뭐 지켜볼 만한 이슈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오늘은 좀 괜찮은데요.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이 외국인 북클로징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매도세 너무 큰 게 아니냐라고 좀 많이 물으시는데요. 일단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환율인데요. 지금 환율보다는 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성 요인으로 북클로징에 따른 차익 실현도 있지만 최근에 좀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경기 흐름 속도가 늦어지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흥국 중심의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냐 상회하냐 비율을 따져서 만약에 하회하는 비율이 더 많으면은 이 서프라이즈 지수는 낮아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신흥국 중심으로 이 서프라이즈 지수가 낮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쪽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커창 지수라던가 아니면 PMI 지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흥국 중심으로의 그 경제 지표에 대한 의구심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 회복의 디커플링이 나타난다라는 우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회복 속도의 차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선진국이 조금 더 빠르게 경기 회복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재정 확대 정책을 쓰고 있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오히려 공급측 개혁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좀 둔화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정책 측면에서 좀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식시장에 크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의 회복 속도가 선진국보다 다소 느리지만 그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세 좀 다시 재차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3거래일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2018년도 바로 다가옵니다. 증시를 이제 시장을 보고 계신 분들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타이밍인데 내년에 이 부분은 놓치지 말자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에 가장 큰 키워드는 정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도 정책 기대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센티먼트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뉴스가 자꾸 터지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에 대한 개선이 조금 아직은 멀었다라는 시각이 좀 많은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교적 측면에서도 이 한중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기처럼 보이지만 최악의 시기는 지나고 내년으로 갈수록 이 얼어붙은 센티먼트는 녹아내릴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1, 2월에 중국인 관광객 수를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는 확실히 좀 테마성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내년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
관광객이 20만 원 이상의 동계올림픽 경기 티켓을 구매하게 되면 무비자 혜택을 좀 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중동 관광객 수가 얼마나 유입되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만약 이거를 확인하면은 바로 긍정적인 주가 반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조정이 있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 있다면 1, 2월 중국인 관광객 수를 확인하고 들어오셔도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한중 관계에 대한 정책 말고도 이제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주목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정책은 바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인데요. 이 또한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고 테마나 이슈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2018년 초에 각 부처별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1, 2월 달에 이 업무 보고가 있고요. 각 부처별로 어떠한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업무 보고가 있을 때는 주식시장의 이슈나 테마로 이것들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정책은 아무래도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신 벤치마크 발표를 좀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70% 그리고 코스닥 30% 비중으로 구성된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18년 상반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가 될 거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정책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주식시장을 이루는 가장 큰 테마라고 본다면은 결국에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업종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중국 관련 소비주, 화장품, 면세점, 항공, 엔터 업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IT 부품 업종의 수혜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 부분, 특히나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그 전후로 해서 중국 관련 부분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부분들 놓치지 말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법인세를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세금 감면을 해주는 뭐 그런 혜택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결국에 어제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순항을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게 초창기 아니겠습니다. 세제 개혁안이 이게 통과가 된 거고 이것들이 이제 기업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을 텐데 추가 상승이 그렇다면 좀 가능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재무부가 밝혔듯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 확장 국면이 아무래도 120개월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번 그 세제 개혁안의 경기 부양 효과가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경제 예측 기관들도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내년 그 11월 달이죠. 중간 선거 전까지는 경기 하락을 절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같은 다른 그 공급주도의 정책을 연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또 금리 정상에 따른 그 고금리의 영향으로 인해서 금융주는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도 많아질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유가로 인해서 석유 화학주들이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쌍끌이 호재가 미국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초까지 우리 증시에서도 상당한 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재정 적자 팽창이 계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축통화인 달러화 자체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이익을 많이 벌어두신 그 투자가 분들이라면 이제 내년 초쯤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셔도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제 개편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송환금에 대한 이런 송환세가 이제 대폭 인하가 되고 그런 본국으로 이제 돈이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달러 강세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 하나하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일명 그 송환세라고 부르는 환류 감세 조치들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35%에서 8에서 15%까지 크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외에 머물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유보금이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최소 1조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환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아들 부시 대통령 때도 지금과 비슷한 본국 투자법에 의해서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요. 그 당시가 2005년도였는데 그 한 해만 보더라도 달러는 유로에 대해서 14%, 엔화에 대해서는 15% 절상이 됐습니다. 이 자금들이 주주가치 환원에 쓰이면서 다우지수는 2005년 말부터 2007년 말까지 무려 24%나 상승하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세제 계획안에 따른 그 고용 증가, 또 달러 절상, 여기에 자산 효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상용품, 내구재 수출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 증시 그리고 또 미국 경제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달러 강세가 결국에 이머징 시장의 투자금들을 미국 본토로 지금 가게 만드는 결국에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겠습니까? 네, 지금 달러 강세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이론상으로는 이머징 투자 자금들이 미국으로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중국, 인도, 필리핀, 브라질, 남아공의 주가는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데요. 다행히 그 신흥국에 들어온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달러 강세 요인보다는 신흥국 경제의 그 성장률에 더 많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신흥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6.8% 성장하지만 내년도에는 6.9%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2.9%인 점을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성장률 격차가 너무 크고요. 또한 실적도 좋기 때문에 당장 매도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팩트셋의 그 예상에 따르더라도 올해와 내년도에 그 신흥국의 기업 이익들 같은 경우는 한 12% 전후로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는 신흥국 주식 시장은 내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점은 경기 국면을 보면은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주가 하락이라든지 위안화 절하 압력을 받겠지만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좀 그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 같은데, 미국 증시 상승에는 고유가도 한 몫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WTI가 보니까 60달러 지금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때요? 내년에도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네, IEA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원유 가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 맞출 확률이 낮지만, 전체적인 긴, 흐름을 봤을 경우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연구기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내년도 원유 수급의 불균형 상태가 상당히 균형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원유 선물 시장의 가격 상승을 기대했던
투기 세력들이 매수 포지션이 지금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부르는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2018년도에는 세계 경제가 계속 회복이 되고요.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석유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유가 상승의 걸림돌은 항상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면 미국의石油 오일 생산이 늘어났는데요.石油 오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31달러까지 지금 내려온 수준이지만 문제는石油 오일의 가체 연수가 3년 정도로 상당히 짧기 때문에 증산의 한계를 내년도에는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 원유 가격은 공급 처질로 인해서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 IEA 같은 경우 오펙 쪽에서도 내년 1분기에는 한 63달러, 2분기에는 65달러, 그리고 3, 4분기에는 7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그 원유가 강세에 따른 석유 화학지라든지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내년도에는 좀 좋은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뉴욕 증시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여쭤보고 끝내려고 하는데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 굉장히 좋게 3%대로 보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 속도가 내년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제 좋게 나올까요, 미국 쪽은? 네, 미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전문 예측 기관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분명히 올해보다는 성장률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쪽에는 결론이 같은 그 맥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인프라 구축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 미국도 5G 도입에 따라서 다양한 그 4차 산업혁명도 속도를 낼 수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세제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0.3에서 0.4% 정도 이끄는 그런 효과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달러 유입에 따라서 증시뿐만 아니라 가계도 자산 효과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소비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좀 낙관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이 내년도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정상화 과정에 좀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투자가 입장에서는 좀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무죄가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소장님께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경제 상황은 내년에도 낙관적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다면 좀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내년에 잘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 그리고 또 신흥국 경제와 그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그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 관광 상품에 대한 중국의 그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그 관광 상품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과열 지무 때문에 속도 조절 차원으로 보여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사드 체계라든지 미군의 그 움직임에 의해서 중국이 핵심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있다는 설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와 관련해서 요격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군사훈련 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사드 보복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양한 악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투자하실 때는 주변국 동향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가 돼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DB금융투자 버머지점 이영환 차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